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던 저택에 들려온 요란한 충돌 소리.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닐? 나는 네가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한다고. 제발 앞 좀 보고 천천히 가라, 알겠어? 갑자기 튀어나온 다람쥐를 피하려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온 안타까운 결과인데 좀 봐주지 그래. 다람쥐도 못 피했고 거기에 나무에 들이박아 버렸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닐? 내가 강아지를 구하려다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 강아지 좋아하잖아. 근데 보험 적용 되겠지? 굳이 따지자면 사장님은 고양이파야. 에바, 세상은 왜 이리 복잡한 걸까? 늦었어. 얼른 장비 챙겨. 지그문트 인생 형성 기관. 그곳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는 곳으로. 그곳에서 파견된 닐 와츠 박사와 에바 로잘린 박사는 오늘 또 한 사람의 마지막 꿈을 찾아 이 저택을 찾았다. 저택에 도착한 두 박사는 의료자의 간병인 릴리의 안내를 받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의료인 존 와일즈를 만나게 된다. 주치의의 진단 결과 존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존이의 마지막 소원은 달에 가고 싶다는 것.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소원에 두 박사는 그 소원의 단서를 찾아 한 사람의 추억이 담긴 이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집 지하에는 수많은 종이 토끼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엔 외롭게 놓인 오리너구리 인형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내로 올라간 등대에서도 종이로 접은 토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이상한 점은 많았지만 결국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의료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의 소원만 이루어주면 될 일이었으니 그들은 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박사님들은 절 달로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겠군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존 씨. 먼저 달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성? 돈? 그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저 가고 싶어요. 어쩐지 오늘 일진이 사납더라니. 이렇게 복잡한 일이 의뢰가 될 줄 대충은 알고 있었다고. 어쩔 수 없겠어. 조금 귀찮더라도 기억 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볼 수밖에. 하지만 소원의 당사자조차 왜 달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으니 이에 두 박사는 존의 소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찾아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의료인의 추억이 깃든 기념물을 통해 더 깊은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거슬러간 기억 속 아까 보았던 종이 토끼들 곁에서 조니는 홀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기억인가? 으아! 이것들은 다 뭐야? 조니가 사이코패스였는지 확인해 봤어야 했는데. 이 종이토끼 말인데 정체가 뭐지? 난 여기 남을게.
사이코패스 패턴 분석을 위해. 뒤를 부탁해, 에바. 그래, 그럴래? 난 기억의 파편 찾아서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넌 하루 종일 여기서 죽치고 있던가. 제발 이 끔찍한 곳에 날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마, 에바. 집안에 있는 기억의 파편을 모아 과거로 향하는 두 박사는 그들의 추억이 흩어져 있는 등대 앞에 있는 무덤에서 아내를 추억하는 존을 지나 이후 다음 기억에서 드디어 그의 아내 리버를 마주하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자신의 수술비보다 등대 옆 저택의 건설을 택했고, 그녀는 끝내 자신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조니가 등대 옆 저택에서 등대를 계속 바라봐 주길 바랄 뿐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몸보다 소중한 집이 있을 수 있나? 나야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아냈잖아. 이 수많은 종이토끼는 존의 아내의 작품이었어. 좋아, 이제 알았네. 종이토끼 집단이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네 음모론은 매번 진화하네. 물론 나쁜 쪽으로. 이후 다음 기억으로 향한 그곳에는 존과 존의 오랜 친구 니콜라스, 그의 아내 이사벨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꿈처럼 그려오던 등대가 보이는 집을 이제 정말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이야기로 이어졌다. 조니는 조용히 털어놓았다. 어느 날 리버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한 뒤로 리버가 종이토끼를 접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두 박사는 중년의 조니의 기억에 들어선다. 도착한 기억 속 조니와 리버는 오래 버려진 등대 털을 매입해 함께 지을 집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기억은 좋아 보여. 둘 다 행복해 보여. 난 마치 느리게 달려오는 열차 사고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기분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결말이 어떤지 안다고 해서 그때의 행복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차피 결국은 다 무너질 건데. 하지만 무너지기 전까진 진짜였잖아.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 이후의 기억에서 리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새벽에 갑작스럽게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종이토끼를 접으며 무언가 원하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존에게 계속해서 종이토끼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다.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데자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진정하자. 그녀의 상태가 이상하다 해도 이건 정도가 지나친데. 뭐 어때? 하지만 우리 고객님은 그녀가 아니잖아? 우리 월급을 줄 것들이나 찾아보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 그냥 내 예감이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다음 기억에서 존은 등대가 보이는 절벽 위에서 리버에게 첫 만남을 망쳤던 일을 사과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리버는 조니에게 콩주머니를 절벽 너머로 던져달라고 말했고, 농담처럼 들리던 그 부탁을 망설임 없이 들어주는 조니를 보자 리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벽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조니가 사과한 첫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콩주머니는 무엇을 상징했던 걸지 의문을 품은 채 또 다른 기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두 박사는 조니와 리버가 함께 말을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기억을 지나고 정신과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즉 지금의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진단을 받는 리버의 기억에 다다른다. 자폐 스펙트럼. 리버의 경우도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종이 토끼를 접었던 건가? 그건 단순히 증상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야. 원인으로 단정할 순 없어. 확실히 증상은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종이 토끼에 집착하기 시작한 건 최근이었지. 존의 소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가능성은 열어두자. 청년기 조니의 기억을 지나 조니의 10대 시절, 더 어린 기억 속으로 발을 들이는 두 박사. 그곳에서 조니는 리버와 극장에서 영화를 함께 보기도 하고 서툴지만 낭만이 깃든 첫 데이트 신청의 기억을 마주한다. 하지만 곧 두 박사는 그들의 관계를 뒤흔들었던 결정적인 기억 한 조각에 도달하게 된다. 뭐야, 그럼 이 녀석은 결국 눈에 띄는 녀석을 옆에 두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뿐이야? 이 녀석 짜증나는구만. 그렇지. 가끔은 우리 의료인들 기억을 보다 보면 두들겨 패고 싶을 때가 있긴 해. 그래도 뭐 고등학생이잖아. 모두가 쓰레기였던 시절이지. 하긴 넌 그 시절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아직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함을 가졌다는 건가? 나쁘지 않구만, 그 느낌. 전에 절벽에서 보았던 그날의 기억. 그때 조니가 했던 말은 자신이 리버에게 다가갔던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특별해지고 싶어서였다는 첫 만남에 대한 사과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의 기억이 중년의 조니의 기억 속에서 리버가 이상해지며 종이토끼 접기에 집착하기 시작했던 모든 일의 기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오래전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 이윽고 유년 시절로 향한 그들은 조니의 방 안에 있는 축구공을 통해 더 깊은 과거로 진입하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저 너머가 바로 다음 기억이야. 그렇겠지. 근데 왜 우린 지금 천공의 성 라퓨타에 있는 건데? 글쎄, 잘 모르겠지만 기계의 이상인지 지금으로선 갈 수 없어.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역시 유지보수의 그 멍청이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군. 뭐 괜찮을 거야. 이미 어릴 적 기억은 다 확보했고 충분할 테니 이만 돌아가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릴 적 간직했던 소망이 어른이 되면서 현실의 여러 변수들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긴 조니의 기억 속 세계. 현실의 변수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선 오직 어릴 적 심어둔 소망만이 모든 인과를 이끌어가며 그 소망은 아무 방해 없이 평행선처럼 미래로 이어진다. 그들은 지금까지 확보한 기억으로 조니에게 어릴 적 달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준 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최근의 기억으로 향했다. 그럼 박사님들은 절 달로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겠군요.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소망은 제대로 전해졌을 텐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니.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 뭔가 계기가 필요했던 걸지도. 오늘 철야일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가져왔을 텐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때까지 조니가 버텨주길 바라는 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본사의 도움을 요청한 두 박사는 조니가 과거에 기억 차단제인 베타 블로커를 처방받았다는 이력과 끊겨버린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주파수를 제공받아 다시 더 먼 과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당한 사고로 무의식 상태인 그의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그 전에 그는 살아남은 건가? 아니, 닐. 애초에 살지 못했어. 조니의 방에서 보지 못했어, 닐. 조닌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쌍둥이 형을 잃는다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 괴로운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어른들은 조니에게 베타 블로커를 처방한 거군. 빨리 가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잖아. 조니의 기억이 끊겼던 이유는 어린 시절 쌍둥이 형을 잃은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처방받았던 베타 블로커의 영향이었다. 조니가 왜 이유도 모른 채 그토록 달에 가고 싶어 했는지, 왜 그 기억이 끝내 닿지 않았는지,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두 박사는 그가 잃어버린 기억의 시작점으로 향했다. 주변은 한참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불빛과 음악, 그리고 들뜬 웃음소리에서 살짝 벗어난 절벽 위, 그곳에서 조니와 리버는 처음으로 마주한다.
어? 히히?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잃어버리고 떠올릴 수 없다니.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눈물바다였다는 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무튼 이제 조니를 달로 보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혀. 리버에 대한 기억만이 해답이야. 잠깐! 리버와의 기억을 수정하려는 거야? 진짜로 할 건 아니지, 에바? 어쩔 수 없어. 이 방법밖에는. 넌 어땠는지 모르지만 난 이 망할 영감이 행복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만 흥분하고 날 한번 믿어줘. 에바? 에바! 기다려! 조니를 달에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계약상 그녀의 임무이자 이 일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한 그녀는 이 모든 일의 기점인 리버에 대한 기억을 직접 수정하는 강수를 둔다. 조니의 잘못된 첫 만남, 그 모든 기억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고 리버와의 첫 만남을 제외한 추억을 전부 지워버린다. 리버와의 추억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니의 쌍둥이 형에 대한 기억을 주입하여 조니는 리버 대신 형과의 새로운 추억을 새겨나가며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Short steps, deep breath. Everything is alright. Chin up, I can't step into the spotlight. She said, I'm sad, somehow without any words. I just stood there, searching for an answer. When this world is no more. 이후 달에 대한 소망이 제대로 전해진 조니는 오래전부터의 염원이었던 달에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나사에 지원했고 결국 합격한다. 그리고 달에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조니는 그곳에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리버와 재회하게 된다. 리버? 이게 무슨... 넌 분명히 리버를 제거했잖아. 아니, 말했잖아. 난 그냥 첫 만남만 수정한 거라고.
나머지 결과는 오로지 그녀에게 달렸고 난 그녀를 믿었어. 하긴 말이 되네. 여긴 조니의 기억 속이고 이 모든 건 조니가 결정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떻게 확신했어? 확신은 안 했지만 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지. 이번엔 내가 이긴 것 같네. 첫 만남에 대한 아련한 추억. 그 추억은 조니에게만 의미 있던 게 아니었다. 리버 또한 달에 가고 싶어 했던 중요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달에 가기 위해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긴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에바와 닐은 조니의 소원이 이루어질 직전의 순간을 맞이한다. 여기 전망이 꽤 좋아. 우리가 밤새 일한 성과 지켜볼 준비 됐어? 당연하지. 그러기 위해 밤샘 작업한 거잖아. 나름 보람도 있었고. 나도 동감이야. 곧 시작한다. 빨리 올라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높아. 설마 위에서 날 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만큼 좋은 자리야.